자, 일단 얘가 아코디언이라고 했어요. 아코디언이 되려면 이 서브 메뉴는 기본적으로 안 보입니다. 이 서브 메뉴는 기본적으로 안 보이고 누굴 클릭하면 뭐 LI를 클릭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얘가 열리도록 짤 거라고요. 스크립트를. 일단 이 UL은 안 보이는 걸로 할게요. 누구 안에? 카테고리 안에 UL은 안 보인다고요. 카테고리스 안에, aside 컨텐트 안에, 카테고리 안에 UL은 안 보이는 거 CSS 갈게요. 이제 뭡니까? asside입니다. aside 클래스명 cut 안에 클래스명 categories 안에 UL categories 안에 UL display none display none 자리를 먼저 짜는 이유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짜란 얘기입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지금 이제 아래쪽에 얘가 생겼어요. 그죠? 자, CSS를 작성을 해서 얘가 어디에 있게 완벽하게 어디에 있게 왼쪽에 숨어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들어와야 된대요. 거기까지는 같이 봐야 되겠네요. 들어오는 상황은 일단은 얘가 왼쪽에 완벽하게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건 얘 포지션은 뭘까요? 앱솔루트? 앱솔루트로 합시다. 누가 앱솔루트로 합니까? 이 asside가 앱솔루트래요. 그죠? 그러면 가서 asside가 absolute다. position absolute다. position absolute에서 저장, 새로 고침, 검사 해볼게요. aside absolute 했어요. 자, 그럼 위치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왼쪽 끝에 완벽하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일단 탑은 몇? 탑 0. 탑 0 넣었어요. 배경이 있죠? 배경 넣어볼게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흰색. 흰색 넣어줬어요. 자, 이게 높이를 다 써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텀? 바텀 0. 저장하고 봤어요. 자, HTML에서 여기 리스트 더 늘려봐요. 6개가 아니라 HTML에서 이 상품의 리스트를 2개 더 늘려볼게요. 그러면 스크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스크롤이 생기는 상황을 만들려고요. 여기 스크롤이 생겼다고요. 오케이? 자, 다시 묻지요. 얘는 포지션이 뭡니까? 앱솔루트로 하면 돼요? 픽스드 해야죠. 얘가 픽스드라고요.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에 다 채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스크롤이 생기더라도 얘는 가만히 있죠. 누구보다도 얘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위에 놓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바디가 밀리게 할 거거든요. 자, 바디가 밀리게 하는 건 저랑 같이 볼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디자인 여기 나와 있는 모양대로 스타일을 작성해 주세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좀 전에 픽스드로 잡고 왼쪽에 화면을 다 쓰라고 했어요. 일단 너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너비를 보면 기존의 375 너비에서 얘가 얼마 정도를 쓰고 있나를 보려고요. 보면 264의 너비를 쓰고 있어요. 퍼센트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64 나누기 375 하면 70% 정도 쓰네요. 그럼 얘한테 너비를 70%를 주겠다고요. asside에 가서 width 70%. 그래서 어떤 화면이든 간에 얘가 70%의 너비를 쓰겠다고요. 그리고 일단은 인덱스를 지금 상태에서는 올려서 누구보다도 얘가 위에 있게끔 지인덱스를 올릴게요. 이건 좀 이따가 바꿀 겁니다. 일단 지금 CSS만 살짝 잡아 보려고 해요. 크게 헤더와 봄을 보면 지금 크게 헤더와 어사이드의 컨텐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사이드에 가서도 얘가 2개 플렉스를 걸어버리고 이 녀석이 나머지 공간을 다 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사이드에 가서 플렉스를 걸겠다고요. 어사이드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디렉션 컬럼 하고 누가 이 안에서 모자른 공간 얘가 모자른 공간을 이만큼 다 쓰게 하려고요. 이 녀석이 누굽니까? 어사이드의 컨텐트입니다. 어사이드의 컨텐트에 가서
네가 모자른 공간을 다 써. 플렉스 1 해서 보면 저장하고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어사이드가 높이를 다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섹션이 나머지 공간을 다 쓰고 있다고요. 헤더, 섹션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누구 헤더의 스타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헤더에는 이미 우리가 높이 94에 플렉스에 스타트 해놔서 되어 있고 얼라인 아이템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에 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 검사 다시 한번 94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정도인가 볼게요. 바깥쪽까지 거래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선택 열만 들어볼게요. 약 132 정도가 있습니다. 검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한테는 132 픽셀을 줄게요. 누굽니까? aside 안에 헤더입니다. aside 안에 헤더. 그렇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클래스명을 쓰지 않았어요. 하이트가 132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설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이미지 옆에 넣어보겠습니다. 헤더 안에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오른쪽에 마진이 몇 정도 떠져 있나 디자인에서 볼까요? 14 정도 떠져 있네요. 14 픽셀. 그래서 떨궜고 타이틀의 스타일 잡을게요. 얘 말이에요. 타이틀의 스타일이 헤비의 20이래요. 헤비의 20이라는 걸 우리가 커먼에서 잡았던 적이 있던가? 헤비의 20 있네요. 헤딩 4의 스타일이에요. 누가? 얘가 헤딩 4의 스타일이라고요. 클래스명 헤딩 4 해서 이렇게 잡아줬고요. 대문자였나요? 네, 대문자였네요. 그러면 헤더 안에 aside 안에 헤더 안에 h2는 대문자, aside 안에 헤더 안에 h2는 대문자. dt 해서 대문자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헤더 부분은 CSS가 됐고요. 밑에 있는 aside의 컨텐트 부분 볼게요. 자, aside의 컨텐트 부분은 화면을 다 쓰고 있고 안쪽에 공간이 좀 있는데 공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구나. 얘가 너비를 다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각계격파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위쪽에 치우쳐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UL과 UL이 위쪽부터 채워지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했고 여기에 UL을 2개를 했는데 그 UL이 위에서부터 채워져 있다고요? 지금 뭐 가만히 놔둬도 그냥 위에 있으니까 특별히 할 건 없겠네. 얘 스타일 검 잡아볼게요. 이 UL의 스타일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선이 있어요. 선이 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LI마다 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UL에는 위에 선이 있고 막내한테 LI는 그러면 빼는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저는 요 선을 UL의 위에 아래 선으로 주겠다고요. 선의 높이 1픽셀, 선의 색깔 확인을 할게요. 이게 좀 확대를 해보면 선택을 했어요. 얘가 필은 눈이 꺼져 있네요. 그러면 스트로크에만 색깔을 보시면 돼요. 여기 눈이 꺼져 있지 않습니까? 얘는 보는 게 아니고 얘 말이에요. 스트로크의 컬러가 지금 있는 겁니다. 1픽셀에 F5의 컬러가 있어요. 높이는 다 쓰고 있고 그게 UL의 보더입니다. UL의 보더를 위아래로 줄게요. 누구의 UL이냐면 첫 번째 안에 카테고리라는 녀석의 위아래 보더입니다. 카테고리한테는 일을 시킨 적이 있던가 없던가 없네. 여기 그러면 일 시킬게요. 보더가 있다고요.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색깔 색깔 카피한 거 지워졌네. 카피 다시. 보더가 이렇게 있고 보더가 아래쪽도 있다고요. 바텀 저장하고 보면 선이 나올 거고요. 이 안에서 LI에다 라인 하이트를 주겠다고요. 라인 하이트를 확인해서 줘 보겠어요. 디자인 볼까요?
얘 하나의 높이, 이거의 높이를 지금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 선과 이 사이의 간격을 보면 될 듯. 이 선 선택하고 Alt를 눌러서 보면 55.5, 약 55가 있어요. 그죠? 55의 라인 하이트를 줄게요. 누구한테 가서? li한테 가서. 여기 안에 있는 li는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이 열릴 거예요. li의 라인 하이트는 55가 있다고요. 패딩도 줄게요. 예, 글씨 옆에 양옆에 패딩이 있어요. Alt 눌러서 확인해 보면 22, 얘도 maybe 20, 뭐야, 가려서 안 보여. 얘는 조금 더 걸어 떠져 있네. 똑같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양옆에 그냥 22를 줄게요. 패딩 양옆에 22가 있다고요. 저장하고 카테고리가 UL이지 참. 카테고리 안에 li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패딩을 주었고요. 자, 그럼 이제 얘들 하나하나의 스타일 볼게요. li 안에도 보더의 바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li의 막내는 보더를 안 줄 거예요. last child 뭐 not을 써도 되지만 그러면 패딩까지도 없어져 버리니까 보더 바텀 보더 none 할게요. 서브 메뉴든 주 메뉴든 마지막에 li의 보더 바텀은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먼이 있고 오른쪽에 아이콘은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여기에 앱솔루트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둘을 감싸는 부모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병렬로 아래로 쫙 나열돼 있으니까 얘만 똑 떼서 오른쪽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녀석을 똑 떼서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앱솔루트 뿐이 없다고요. 오케이? 누구를? 얘를요. 플러스를 한 녀석을, 그러니까 스팬을 플러스라고 해도 스팬을 해도 되고, li 안에 스팬 태그를 li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겠습니다. li에 가서 기준 잡아주고요. position relative li 안에 있는 span position absolute. 일단 right에서는 22, 아까 왼쪽에 패딩과 똑같은 위치가 떠져 있다라고 할 거고요. 탑 값은 줘야 됩니다. 50%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li를 기준으로 할 건데 이거 클릭하면 안에 있는 UL이 열려서 얘의 높이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0%를 해버리면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탑 값을 주셔야 된다고요. 디자인 가서 탑 값을 줄게요. 얘 말이에요. 탑 값을 보면, 자, 제보가 아까 있었는데 이게 좀 크다고 했었어요. 그냥 대충 위치를 보겠습니다. 커먼 약 21 정도 떠져 있는데 일단 주고 보겠습니다. 21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앱솔루트로 처리를 해줬다고요.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되어 있고 플러스라는 게 나오려면 크기와 백그라운드를 몇을 줘야 될까? 스프라이트 이미지 백그라운드 한 거에 가서 설정을 바꾸면 되겠죠? 커먼에다가 우리가 모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커먼에 가서 제일 밑에 스프라이트에 뭐가 있으면, 아이고, 스프라이트에 뭐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으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니? 아이콘 세트에 가서 얘 말이에요. 플러스 얘가 Alt를 눌러서 바깥쪽을 살짝 해보면 354에 150 354에 150 위치로 이동을 하면 된대요. 저장하고 플러스 잘 나오게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밑에 이제 얘들 스타일 볼게요. 얘들은 위에 거랑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고요. 일단 타이틀의 스타일 좀 보고 올까요? 컴온 볼게요. 예, 크기가 15에 레귤러, 자가는 없고요. 15에 레귤러. 15가 바디의 폰트 사이즈였었나? 커먼 CSS 좀 확인 좀 해보면 폰트 사이즈 15 바디의 폰트였으니까 주실 필요가 없고, 색깔도 사이니까 주실 필요가 없고, 대문자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누구라고요? H3
H3에다가 1 시킨 게 아까 제목에 1을 시킨 건 없군요. li 안에 H3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음 얘는 뭐 메뉴에 올릴게요. 순서대로 있어야죠. aside 컨텐츠는 여기 정도에 있게 하시고, 자 이제 얘 URL 스타일 잡아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녀석이요. 자, 똑같을 것 같아요. 라인 하이드도 똑같고 위에 간격만 살짝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 홈이라는 녀석한테도 똑같이 제가 이렇게 라인 하이트를 55를 줄 거라고요. 55를 얘한테 준다라고 하면 얘한테 55를 이런 식으로 55를 준다 라고 하면 이렇게 줬을 때 위에 마진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 볼게요. 선하고 예, 거리를 보면 14픽셀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픽셀 떨굴게요. 홈에 가서 누구한테 마진을 준다고요? aside 메뉴한테 위에 마진을 주겠다고요. 커먼 CSS에 갈게요. aside 메뉴에다가 마진 탑 14픽셀 정도 주겠다고요. 이거 안에 LI의 스타일도 위에서 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라인 하이트의 패딩에 여기까지 다 선은 없구나. 그러면 이것만 똑같으니까 이것만 카피해 올게요. 그러면 aside 안에 누구 메뉴 안에 LI에다가 이렇게 하겠다고요. 라인 하이트의 패딩이 다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검사 좀 해볼게요. A, li, UL의 위에 UL의 위에 마진이 픽셀을 안 썼구나. 픽셀 다시 하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대문자던가요? 대문자네요. 그럼 똑같이 대문자로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레프트나 라이트나 탑이나 바텀 값은 언제 줘야 돼요? 포지션이 있을 때만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얘한테 aside active라는 거를 이렇게 빼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얘한테 포지션이 뭐가 있기 때문에 fixed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left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걸 보여줘라고 해서 움직인 거라고요. 그것처럼 body도 active가 얘한테도 포지션이 있어야 오른쪽에 밀릴 수 있다고요. 포지션을 뭘 주면 좋을까요? relative로 해도 되고 fixed로 해도 되고 absolute로 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fixed로 먼저 해볼게요. fixed. active가 있으면 얘한테 fixed를 걸겠대. 그럼 지금 active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지금 내용이 밀렸다고요. 자, body에다 active를 한번 꺼볼게요. 여기에서 다시 얘를 지워봅니다. 지워보면 바디에는 제가 트랜지션을 안 걸어놨기 때문에 바디의 레프트 값이 바뀌는 게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바디에 가서도 원래 바디에 가서도 레프트 값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레프트 값이 바뀌는 과정이 보일 거 아닙니까? 바디에 가서 그냥 다 쓸게요. 바디에 포지션 렐러티브를 줘요. 픽스를 줄 수는 없잖아요. 평상시에. 안 그렇습니까? 얘를 붕 띄워놓으면 안 되잖아. 언제만 저 어사이드를 클릭해서 저 토글 버튼 얘만 클릭했을 때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어쨌든 레프트 값은 0이었다고요. 이걸 움직이는 과정을 보여줘 라고 해서 똑같이 0.4초를 걸어요.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새로 고침 했어요. 다시 바디에서 얘를 지워 봅니다. 이때 자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바디도 움직이고 어사이드도 움직이고. 다시 한번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aside active라는 거였지. active라는 걸 다시 이렇게 넣어주면 전체가 오른쪽에 밀리게 됐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이 밀린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얘한테 포지션을 주면 여기서도 움직일 겁니다. 한번 쟤를 이걸 포지션을 한번 줘볼게요. 포지션 absolute 한번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스크롤이 생긴다고. 이게 나온 상태에선 얘가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absolute보다는 뭐가 나아요? fixed가 낫다고요.
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잡히는 픽스드가 나요. 저장하고 다시 보면 이제 이거 안 움직이잖아. 스크롤 해도 얘한테 포커스가 있어야지 오른쪽의 내용은 밀릴 이유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러고 뭐가 있어요? 디자인을 보면 여기에 얘한테 왼쪽으로 섀도우가 있어요. 이 녀석한테 확인을 해보면 더블 클릭했고요. 어디에 섀도우가 있나 확인 좀 해볼까요? 이펙트가 왜 바로 안 보이냐? 일단 여기 이펙트의 수치가 확인이 안 되네. 그냥 감으로 볼게요. 검은색의 왼쪽으로 블럭 값은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고 색깔은 한 3, 40% 줘볼게요. 누구한테? 바디한테. 누구한테? 얘한테. 어사이드에 액티브가 있는 그 바디한테 박스 섀도우를 X축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왼쪽이니까 X축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픽셀. 물론 사방으로 줘도 됩니다. 어차피 넘친 건 가리라고 하면 오른쪽은 어차피 안 보이고 있을 거니까 Y축은 없고 블럭값 한 7픽셀 RGBA 해서 검은색에 한 30% 줘볼게요. 0.43 줘보겠습니다. 박스 섀도우 어사이드의 액티브에 바디에다가 걸었는데 화면 좀 볼게요. 바디 얘한테다가 섀도우 이게 더 위로 올라오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얘한테 인덱스를 줬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인덱스 뺄게요. 어사이드에 줬던 인덱스를 뺍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고 얘가 그 위에 올라올 수 있게끔 얘를 인덱스를 키워 볼게요. 여기서 임세를 해봅니다. 섀도우 어디 갔니? 잠깐 사방으로 줘볼게요. 어디 갔어? 바디의 섀도우 바디. 잠깐 바디에 혹시 오버플로 히든 걸려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쟤도 안 나왔을 거고 걔는 아닌데. 섀도우 어디 갔니? 그럼 바디의 섀도우가 아니라 어사이드의 이너 섀도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얘한테 안 들어가니까 어사이드에다 걸어 볼게요. 박스 섀도우 인셋 안쪽으로 X축 마이너스 3픽셀 블럭 값 Y축은 없고 블럭 값은 조금만 쪼개볼게요. 4픽셀 RGBA 해서 검은색에 0.4 정도. 이러면 여기도 나오잖아. 바람직하지 않은데 3 위에도 나온단 말이죠. 이러면 다시 바디에 어찌 걸어 봅시다. 어사이드의 액티브 이 바디에다가 섀도우를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박스 섀도우 사방으로 3픽셀에 RGBA 해서 아이고 카피가 이상하게 됐네. 다시 카피 저장 어사이드에 뭘 빼? 어사이드에 인셋을 빼고 사방으로 주자고요? 그럼 그림자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느낌이 아니지 않아요? 얘가 위에 있는 느낌이라니까? 안 그런가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바디의 섀도우가 왜 안 나올까? 안쪽으로는 되나 한번 볼게요. 인셋 뭐야 안쪽으로는 되네? 바깥쪽이 안 먹네? 자 섀도우를 다시 한번 좀 키워보고요. 자 지금 어사이드의 액티브에다가 어쨌든 X축으로 좀 가는 게 맞긴 맞는 거고요. 마이너스 한 3픽셀 정도 같고요. Y축은 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블럭값 조금만 낮추고요. 선이 얘가 인덱스랑 바디에다 인덱스를 조금 키워 볼게요. 바디에다가 Z 얘가 있을 때만 키우면 되지 뭐. 인덱스를 한번 키워도 그런가 볼게요. 그림자는 인덱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요. 디자인 좀 잠깐 봅니다.
이 디자인 누가 했어? 나오라래. 아, 여기도 선이 뭐 대략 그렇게 보이긴 보이는구나. 선의 색깔을 좀 짙은 색으로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구나. 그림자의 색깔을 좀 낮추고 블러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살짝 그렇게 티 안 나는 것 같아. 네. 자, 바디도 레프트 값이 바뀔 수 있도록 레프트가 이렇게 바뀌도록 했고요. 바뀌는 과정이 보여져 0.4 해줬고, 액티브가 이게 지금 바디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디에 액티브가 들어오면 그림자가 생기게 해줬고요. 지금 상태에서 얘는 의미가 없어요. 올리면 혹시 그림자가 위로 올라올까 봤는데 전혀 미동입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 선 색깔하고 똑같이 선 색깔이 잠깐만 얘였죠. 선 색깔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똑같은 컬러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선 색깔이 아까 보더 얘였죠. 여기 클릭을 하면 RGB 컬러 나와. 좀 RGB 여기서도 원래 하긴 되는데 안 나와서 지금 내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왔다. 여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얘 클릭하면 이걸로 바뀌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얘 RGB 값이 얘네요. 245에 245에 245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2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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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볼게요. 그러면 얘 오페서티는 조절해 가면서 한번 봅시다. 8 오, 좀 나은 것 같아요. 좀 키울까? 블럭 값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얼추 된 것 같습니다. 그냥 1 해도 되겠는걸? 괜히 RGB 값 썼는데? 안 그래요? 그냥 아까 그 컬러에 써도 되겠어요. 자, 왼쪽으로 5픽셀, 블럭 값은 약 10픽셀, 컬러는 요네 선의 색깔과 유사한 색깔로 해서 좀 튀지 않게끔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뭐 해주면 됩니까?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걸 클릭했을 때 우린 뭐만 해주면 돼요? 바디에다가 클래스명 뭐를 aside active 넣었다 뺐다 하면 되겠다고요. 스크립트 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assigned는 모든 페이지에서 나왔는지 확인 좀 할게요. 하긴 뭐 제가 있으면 클릭을 할 거니까 그냥 클릭하면 할 일 있으면 돼요. 근데 변수명을 지정할 때 걔가 없으면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변수명 지정을 할 때 if문으로 살짝 감싸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홈에 보면 버튼이 누군가요? assigned의 얘라고요. assigned에 제가 있으면 클래스명 assign 메뉴에 토글이 있으면 변수명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assign 메뉴라고 할게요. 메인 재수를 보고 있어요. F 선택자 얘가 있으면 할 일 length 변수명은 aside toggle btn 이라고 할게요. 해서 얘를 변수로 잡겠다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아까 바디에 홈에 HTML에 임시로 넣었던 얘 빼주세요. 홈에 넣었던 클래스명 assigned의 active는 이제 빼주십시오. 지우시고 스크립트 작성을 해서 얘를 클릭하면 쓱쓱 움직이게 해주세요.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세요. 이제 다 지웠기 때문에 여기에 클래스명을 지웠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 슥 전체가 밀리면서 들어오게 해달라고요. 다시 클릭하면 다시 빠져야 된대요.
우리가 하는 건 얘를 클릭할 때 body에다가 클래스명 뭘 넣어준다고요? aside에 active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줘야 된다고요. 누굴 클릭하면 할 일, 이 aside에 toggle btn을 클릭하면 할 일, aside에 toggle btn을 클릭하면 할 일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 누구한테? body한테다가 뭐 한다고요? 클래스명을 무조건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없는 거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toggle 클래스 해서 할 때마다 클래스명을 넣었다 뺐다 해준다고요. 그 클래스명이 뭐라고요? active라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고 클릭을 해보면 잘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 가지 문제,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거에서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바디의 너비가 지금 저 바디의 너비가 이상하게 잡혀요. 그래서 얘가 볼 때 분명히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같다 하더라도 이미지가 왼쪽이 살짝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검사를 해보면 메인이 문제가 아니고 헤더에 가보면 헤더의 너비가 몇이나 잡히냐면 1420이나 잡혀요. 바디의 너비는 바디의 너비가 1420이 잡히고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얘가 바뀐 이유는 제가 보기에 지금이 너비가 지금도 똑같네. 지금은 500이고 500인데 바디가 70% 정도 왼쪽으로 갔다. 100%를 갔다면 1000이고 1000보다 더 넘는 건 이것 때문만은 아닌데. 자, 얘 너비를 대략 좀 줄여놔야 되겠습니다. 바디의 너비가 이상한 치만큼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얘 액티브가 있을 때 바디의 너비를 500픽셀로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보이지만 여기 끝에 부분이 안 보이길래 이 정도로 줄여놓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듯. 넘쳤던 거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액티브가 있을 때 CSS 가볼까요? 대략 얘의 너비를 이 정도로 한정시켜 놓겠다고요. 1400이나 잡히고 있어서 이렇게 조절하겠다고요.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밀린 느낌이 나야죠. 오케이? 홈 화면의 목록 페이지와 그리고 어사이드 했고요. 이제 여기서 할 거는 아코디언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오더 잘 들으세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 서브 메뉴가 쓱 열려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 열렸던 게 닫힙니다. 얘를 클릭하면 당연히 얘가 열리고 다른 건 닫혀야 돼요. jQuery를 이용해서 아코디언을 구현해 주세요. 힌트는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토글입니다. 힌트. 제드를 활용해서 아코디언을 구현해 달랍니다. 작성해 주세요. 변수는 적절하게 알아서 잡으십시오. 여기 이렇게 주석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밑에다가 아코디언이 되게끔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어사이즈 토글 메뉴가 있을 때만이니까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게 맞겠네요. 여기 안에다가 작성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작성해 달라고요. 이 녀석을 클릭하면 할 일 이래요. 얘를 잡는 거 보다는 이걸 잡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숨어있는 URL이 열리도록 하겠다고요. 자, 이 녀석이 지금 누구냐면 HTML의 홈 HTML의 aside에서 요 카테고리 안에 첫 번째 li입니다. 카테고리 안에 그냥 li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도 li니까. 카테고리스 안에 첫 번째 li들을 변수로 잡을게요. 그래서 변수명 aside의 메뉴 리스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 얘 바로 밑에 있는 li라고 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써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자 누가 열려야 되는 거냐면 클릭한 걸 디스로 받고 제가 누굴 클릭했다고요? 여기에 얘를 클릭했다고요. 얘를 클릭하면 얘의 자식 요소인 UL이 지금 디스플레이 난데 있는데 걔가 열리도록 하래요. 얘 클릭한 걸 디스로 받고 거기에서 누굴 찾아요? UL을 찾아서 얘한테다 뭐 하랍니까? 슬라이드 다운해서 열리도록 한다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클릭해서 열었고 얘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열린단 말이죠. 됐습니까? 클릭하면 이렇게 열린다고요. 자, 슬라이드 다운을 이용해서 안 보이던 UL이 펼쳐서 열리게는 했는데 제가 아까 오더가 뭐였냐면 얘를 클릭을 하면 이게 열리는 것 플러스 다시 얘를 클릭하면 이건 접혀야 됩니다. 클릭한 거 말고 나머지는 접혀야 된다고요. HTML로 치면은 누가 접혀야 된다고요? 제가 얘를 클릭을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형제들에 있는 얘 안에 뭐 UL은 접혀야 된다고요. 제이컬에서 형제들 어떻게 올라오죠? 시블링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나머지 형제들 해서 시블링스 해서 나머지 형제들 중에 누구? li 콕 집어서 li라고 하고 거기에서 find 누굴 찾아요? 자식 요소의 UL을 찾아서 접는다고요. 위로 올리는 게 뭐라고요? 슬라이드 업 해서 접는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고 어사이드는 열고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면 이제 나머지가 접히면서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오더는 얘를 클릭하면 다시 접혀야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다시 접혀야 된대요. 네, 써주세요. 클릭을 하면 얘가 무조건 슬라이드 다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슬라이드 토글 한다고요. 슬라이드 토글.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했고요. 토글 열었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리고 다시 클릭하면 접혀야 된다고요. 클릭을 하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른 걸 클릭하면 얘가 접히고 얘가 열리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아코디언이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클릭하면 접혀야 되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코디언 구현해 주었고 다음 볼까요? 다음 디자인 볼게요. 자 지금 이제 홈 했고 예 메뉴도 했어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예 상품 카테고리 있고 프로토타이핑은 연결이 안 돼 있네. 연결돼 있으면 페이지가 어디서 어디 연결되는지 잘 볼 수 있을 텐데 안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상품 상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목록 페이지 있고 이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 프로덕트의 디테일 페이지로 간다고요. 필수 페이지들 보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